안녕하세요. 산재 김찬영TV의 산재 전문 변호사이자 노무사인 김찬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을 고민을 하실 때 산재 처리 과정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을 할 때 산재 전문 변호사나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 상담이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산재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도 어디가 아프시거나 좀 안 좋다고 하시면 대강의 상병은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만으로는 안 되고요. 병원에서 의사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산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 잘 판단이 안 서신다면 거기부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하셨는지, 거기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급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산재 보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산재 신청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산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재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산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재 소견서를 받을 때부터 잘 받아야 됩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질병이 있고 할 수 없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재 소견서를 받는 것부터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산재 소견서를 잘 받았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견서만 접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산재 소견서에 적시된 상병이 근로자의 업무로 인해서 왔다. 이러한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통상 저희는 재해 발생 경위서라고 하는데요. 공단에 재해 발생 경위서로 포함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를 오래 하여서 이러한 병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공단이 한다면 산재 승인이 내려지는 거고요. 산재가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러한 보험급여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재 보상을 모두가 편하게 받으면 좋겠지만 모두에게 공단이 보상할 수는 없으므로 산재 신청이 접수가 되면 공단은 예를 들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든지 아니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라는 점을 이유로 불승인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불승인 처분이 나오게 되면 심사청구나 재심사 청구 같은 이의제기 절차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상금이 한참 후에 지급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의제기 절차나 소송 단계까지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산재 신청 단계에서 산재 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산재 신청도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산재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산재 신청 단계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김찬영TV를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 불승인이 나와서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